네, 잘 쉬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상담의 문화 중심 상담 훈련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상담자를 위한 가상 문화 훈련입니다. 재밌는 수업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다문화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문화적 민감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들이 있는지 그러한 문화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페더슨과 아이비라는 사람의 일반적인 네 가지의 가상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 문화입니다. 알파 문화. 이 알파 문화는 권위에 대한 강한입니다. 권위에 대한 강한 의존적 경향을 나타내는 문화를 뜻합니다. 이 알파 문화는 가장 큰 일반적 특성으로 사회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권위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도 굉장히 이런 성향이 강한 것 같고, 의외로 이런 나라가 많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권위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나라에서는 긍정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존경받는, 아버지 같은, 보호해주는, 지혜로운, 따뜻한, 겸손함,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도 알파 문화 같죠? 우리나라도 보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권위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유교적 문화는 대부분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아버지 같은, 보호해주는, 지혜로운, 따뜻한, 겸손함,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불평하는, 타협하는, 반대하는 이런 데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문화도 알파 문화구나라는 것이죠. 자주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권위주의적인 사회, 권위주의적인 사회에 있어서 회의를 할 때 회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하면 그냥 다 따라가야지. 어디 그게 반대하고 어디 네가 무슨 의견을 내고 이러는 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자식이 따라야지. 어디 네가 녀석 이런 문화 이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참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참 타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도 알파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대화 스타일은 절제된 예의와 격식을 갖추면 부드럽고 공손한 목소리를 유지해야 된다. 갖추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절제돼야지. 자기 하고 싶다고 말 다 하거나 굉장히 공손해야 되고 어떤 그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들어줘야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형적인 알파 문화가 많이 있지 않나. 우리나라 문화를 군대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혀 창의적인 생각, 자발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베타 문화입니다. 이 베타 문화는 불확실성에 대한 강한 회피적 경향의 문화입니다. 베타 문화의 내담자들에게 있어 인생은 불투명하고
계속되는 위협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바쁘게 사는 것과 열심히 일해야 하는 내적인 강요에 대한 정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하니까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라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의 긍정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안전한, 불확실성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문화니까 안전한,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리고 안정감이 있는, 그리고 명확한, 그리고 깔끔한, 이러한 단어들이 긍정적인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단어는 혼란스러운, 갈등하는, 참아야 하는, 적극적인, 느슨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여러분 이 베타 문화는 불확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는 뭔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걸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갈등적인 이야기를 하면 더 불안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베타 문화에 있어서의 대화 스타일은 어쩌어야 되냐? 조금 큰 목소리로 말하며 손동작을 주로 사용하면서 매우 체계적으로 언어화하여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조금 큰 소리로 말해야 된다. 너무 소곤덕하듯이 말하면 안 된다. 좀 큰 소리 이야기해야 되고 손동작을 주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명확하고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된 특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경직된 신념을 갖고 있으며 단지 옳고 그름으로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베타 문화의 특징은 좀 경직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델타 문화입니다. 이 델타 문화는 강한 남성적 경향을 나타내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특성은 물질적 성공과 진보가 주도적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강한 것에 대한 동경이 있으며 돈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단어는 능력 있는, 성공적인, 경쟁력 있는, 승리하는, 투쟁적인 이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로는 돌봄받는, 작은, 느린, 부드러운, 비굴한, 유약한 등 이러한 것이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성공이 뭘까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성공이 뭔가요? 성공이 뭐냐라고 말하면 거의 아마 100에 99 정도는 성공이란 돈이 많은 것이다. 돈을 많이 번 것이다.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고인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답변을 아마 대부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대부분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바로 델타 문화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에 있어서는 물질적 성공과 진보가 주도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요. 참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요. 저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야. 또 그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이야. 추정적인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뭐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특별히 미국의 뭐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서양의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델타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양 사람들을 보면 청년들도 돌봄받는 걸 싫어하죠. 독립하는 의존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독립적인 것을 좋아하죠. 그런 의미들을 여기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대화 스타일은 자기를 주어로 하는 언어적 표현을 활발히 하고 자신을 변화하는 패턴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자기를 주어로 삼는다는 거죠.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자기를 주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하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는,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감마 문화입니다. 강한 개인주의적 경향의 문화입니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개인의 정체감은 각자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며 자아 실현이 궁극적 목적이 되는 그런 것을 감마 문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개인적 이익이 공동체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성과 타협이 매우 중요하며 역할이나 업무가 인간관계보다 우위에 위치합니다. 서구 유럽 사회의 모습이죠. 굉장히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고요. 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개인적 이익이 공동체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그러한 사회를 감마 문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의 긍정적인 단어는 자율적인, 자아존중, 흥미있는, 협상하는, 친구 또는 우정, 그리고 모험적인 이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부정적인 단어들은 전형적인, 저 사람은 굉장히 올드한 사람이야, 전형적인 사람이야, 새로운 게 전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러한 것들 듣기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의무적인, 희생적인, 충성심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이 감마 문화에서는 희생적이고 충성심 있는 이런 것을 별로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가 IMF 때 금모기 운동을 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국가가 어려운데, 국가가 어려운 거지 내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내놔야 되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네 인생은 나의 것이지. 이런 나라의 대화 스타일은요,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비평하는 특성, 큰 목소리와 많은 제스처, 신체적 접촉, 눈을 직시하면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죠. 특히 독일 사람들. 굉장히 여러분 논쟁하고 비평하고 서로 막 대화하고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사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향이 더 많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람들이 다문화 내담자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잘 보고 상담을 해줘야만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커플이 있는데 그 캄보디아 커플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부부라서 그래도 남편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니? 그것을 위해서 아내가 조금 희생하고 뭐 공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더 우선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을 했는데 둘 다 이해를 못했어요. 남편만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아내도 이해 못했고 둘 다 이해 못했어요. 특별히 남편이 더 이해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캄보디아도 모계 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가를 가는 것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것을 장가 간다 그럽니다. 근데 조선시대부터 시집 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시집 가는 것은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것을 시집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고려시대까지는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가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조선시대부터는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을 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신라는 목의 중심적인 사회가 굉장히 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사람들도 목의 중심적인 사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왜 남편이 더 잘 돼야 되고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성공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그 커플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의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이 더 잘 돼야 된다, 뭐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뭐 여자가 더 공부 잘할 수도 있고 여자가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문화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알파 문화는 권위에 대한 강한 의존적 경향을 나타내는 문화. 주로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끊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일반적 특성으로 사회에서 권력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권위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것을 바로 알파 문화. 여기서의 긍정적인 단어는 당연히 존경받는 아버지 같은 보호해주는 지혜로운 따뜻한 겸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부정적인 단어는 권리를 주장하는 불평하는 타협하는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의 대화 스타일은 아주 절제된 예의와 격식을 갖추며 부드럽고 공손한 목소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베타 문화는 불확실성에 대한 강한 회피적 경향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강한 회피적 문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여기서 긍정적인 단어 안전한 예측 가능한 이러한 단어가 되겠고 안정감 있는 이러한 단어가 되겠고 부정적인 단어는 혼란스러운 갈등하는 참아야 하는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대화 스타일은 조금 큰 목소리로 말하며 손동작을 주로 사용하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델타 문화는 강한 남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인데 여기서 일반적 특징은 물질적 성공과 진보가 주도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강한 것에 대한 동경이 있으며 돈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여긴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회에서의 긍정적인 단어는 능력 있는 성공적인 경쟁력 있는 이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는 돌봄받는 서구의 청년은 대학생만 되면 다 독립하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감마 문화. 강한 개인주의적 경향의 문화인데 개인의 정체감은 각자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며 자아 실현이 궁극적 목적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넘겨주세요. 긍정적인 단어로는 자율적인, 자아존중, 흥미있는, 협상하는 이러한 단어가 되겠고 부정적인 단어는 전형적인, 의무적인, 희생적인, 충성심 있는 이러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서의 대화 스타일은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비평하고 계속해서 그런 큰 목소리로 많은 제스처를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눈을 직시하면서 말하는 그런 그냥 서구 유럽 사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 또 우리가 그 사람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문화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다문화 내담자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담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히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수업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